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정적 감정 다루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머물러서 그것을 허용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존의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머무른다는 것은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적 감정에 오래 머무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신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서 건강에도 해롭죠.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다시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죠.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감정 다루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관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관찰되지 않은 감정은 쉽게 괴로움으로 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허용하되 내가 그것을 지켜보는 자로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와 감정이 분리되어 탈동일시가 일어나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을 그대로 두되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있을 때 감정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과 부정적 생각과의 연결고리도 끊어낼 수 있게 되죠. 알아차리고 감정의 상태에 대해 관찰자가 되는 순간 현존의 힘이 생겨납니다. 알아차림은 현존과 같은 말입니다.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현존하는 거죠. 내가 감정을 지켜보고 생각을 지켜보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은 별개가 아니죠. 알아차리고 관찰자로 있어도 감정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두려움, 화를 여전히 느낄 수 있죠.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두되 내가 관찰자로 현존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 생각으로 발전해서 그 생각이 다시 부정적 감정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증폭되고 그 생명력이 연장되죠. 하지만 내가 감정을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나레이션을 만들어내지 않고 관찰자로 있으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공급이 차단되어서 그 힘이 점차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감정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도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에고의 입장에서 과거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같은 고통을 겪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연민이 더 커지고 에고만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생자라는 연민의 감정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을 반복하고 재생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으로 현재에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정화치유하는 명상을 할 때 먼저 의식을 확장한 후에 전체의 입장에서 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나를 지켜보고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현재의 나의 감정과 동일시해서 벗어남을 추구했다면 이번에는 과거의 나의 감정과 동일시해서 벗어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는 원리입니다. 요약하면 감정을 허용하고 공감해주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감정과의 분리가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켜보는 자로 있을 때 나는 현존합니다. 감정을 허용하고 지켜보는 것은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표현과 관련된 것인데요. 감정이 올라올 때 욕을 하거나 베개를 때리거나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자신은 욕이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방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죠. 갑자기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혼자 욕을 하거나 베개를 때리거나 할 수 있겠죠.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선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순간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수행은 아닙니다. 알아차림과 관찰하기로 생각이나 감정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같은 패턴으로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베개 때리기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뿐이죠. 그리고 뿌리가 깊은 감정이나 부정적 에너지가 큰 감정이 아닌 소소한 감정들은 알아차림과 지켜보기를 해도 좋지만 내 의식을 현존으로 가져오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적인 걱정이나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나의 의식을 가져오는 것이죠.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번뇌에 굳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걷고 있는 발바닥의 느낌에 주의를 두거나 내 주위의 존재들에게 관심을 주어서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현존하는 것이죠. 현존하는 시간을 늘리고 현존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수행입니다. 이 방법은 관찰하기가 어려운 갑작스러운 공포나 분노 등의 감정이 엄습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호흡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의 의식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존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깊이 천천히 함으로써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죠.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서 우리가 기억해둘 키워드는 알아차림, 지켜보기, 탈동일시, 그리고 현존입니다.